자동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열심히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에서 저희가 이제 패키지와 접근 제한자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패키지를 선언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그리고 클래스의 접근 제한을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생성자에 대한 접근 제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필드와 메소드에 대한 접근 제한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게더와 세터 메소드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패키지 선언과 임포트문, 그리고 접근 제한자, 게더와 세터에 대한 내용, 이렇게 순서 핵심 키워드를 잡았고요.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만들다 보면은 클래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클래스 파일이 너무 많아지고 다양해지다 보면은 패키지를 만들어서 각 패키지별로 클래스들을 이제 묶어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클래스와 또 클래스의 멤버를 사용 범위에 맞게 또 접근 제한을 지정하는 방법도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먼저 이제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패키지는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생성하다 보면은 생성할 때 패키지명을 적도록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 안에 이제 클래스를 여러분이 생성할 때 이 클래스가 속할 패키지를 적을 때 보통 이제 패키지의 물리적인 형태는 파일 시스템의 폴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키지의 계층적인 구조는 폴더 형태로 만들어지고 패키지는 클래스의 일부분으로, 그리고 클래스를 유일하게 만들어주는 식별자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클래스 이름이 동일하더라도 패키지가 다르면 서로 다른 클래스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클래스 전체 이름은 패키지명 플러스 클래스 이름을 사용해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 패키지점, 하위 패키지점 클래스, 예를 들어서 com.mycompany.a다 그러면 최상위 클래스가 컴이, 여기서 이제 상위 클래스가 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클래스가 mycompany라는 클래스가 되는 거고, 패키지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라는 클래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클래스명이 사실은 패키지.패키지.클래스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패키지 your company의 B다라고 하면 이 말은 최상위 클래스가 여기는 컴이죠. 여기서는 현재 이 패키지 안에서는 컴 동일하고 그 안에서 패키지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이 패키지가 하나는 my company, 하나는 your company. 그 안에 클래스가 A가 있고 얘는 클래스가 B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패키지를 선언하고 클래스를 작성하잖아요. 클래스 작성할 때 해당 클래스가 어떤 패키지에 속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저희는 패키지를 생성한다라고 말하고요. 이 패키지를 생성을 할 때는 생성을 하고 소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위에 쪽에 패키지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클래스가 속한 패키지가 무엇인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패키지 한 다음에 com.mycompany라는 패키지이고 이 안에 퍼블릭 클래스 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요, com.mycompany 안에 카 클래스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말이고요. 패키지 이름 규칙을 보면은 숫자로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패키지명도 언더바나 달러 이 특수 문자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로 시작하는 패키지는 자바 표준 API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로 패키지명을 시작하면 안 되고요. 모두 소문자로 작성하는 것이 관리입니다. 그래서 패키지명은 이렇게 소문자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패키지는 다른 패키지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에서 얼마든지 패키지는 임포트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임포트문을 이용해서
패키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가 다른 패키지 소속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클래스나 인터페이스가 다른 패키지에 들어가 있으면 현재 예를 들어서 패키지 안에서 그걸 임포트를 해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패키지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를 가져와서 내가 쓰겠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임포트 한 다음에 상위 패키지명, 하위 패키지명, 클래스 이름 또는 상위 패키지, 하위 패키지에 있는 모든 것, 그러면은 어떤 여기 있는 모든 클래스들을 여기에서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포트문은 현재 내가 만드는 그 클래스 프로젝트 안에 현재 이 클래스가 속해 있는 패키지명이 있을 거예요. 이 패키지와 클래스 선언하는 부분 사이에다가 임포트문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패키지는 com.mycompany다 라고 하면 내가 임포트해서 사용할 패키지가 만약에 com.한국.tire다 그러면 여기다 임포트 com.한국타이어를 여기다 임포트 시켜 놓고 그 다음에 현재 mycompany라고 하는 이 패키지 mycompany 안에 있는 패키지에 car라는 클래스를 그 다음에 선언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패키지를 임포트 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임포트 해도 되고요. 근데 이 한국에 있는 클래스를 전부 다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한국 안에 또 하이 패키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패키지 이름 점하고 이렇게 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을 또 임포트를 따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com.한국.이라는 이 클래스에 이 패키지에 선언된 클래스들이 있을 수 있고 com.한국.프로젝트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또 클래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이 패키지는 별도로 임포트를 따로 해야 됩니다. 다른 패키지에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패키지는 서로 다른데 클래스 이름이 동일한 경우에는 저희가 임포트 한 거하고 상관없이 클래스 전체 이름을 기술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이따 소스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클래스 전체 이름이라는 거는 상위 패키지부터 현재 클래스 이름까지 그 경로로 다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미 패키지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패키지 안에 클래스가 두 개가 있어요. 패키지는 같은 패키지예요. 섹션 06 안에 이그잼 02 안에 한국이라는 패키지 안에 자 클래스는 요 클래스 하나 요 클래스 하나 서로 이제 다른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nowtire.java 파일과 tire.java 파일이 이제 같은 패키지 안에 묶여 있는 거고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금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금호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패키지 안에는 그러니까 섹션 06 안에 이그잼 02 안에 금호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는 타이어라는 클래스와 빅 윗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그잼플 현대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또 엔진이라는 클래스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패키지 안에는. 자, 이때 여기에서 지금 현재 패키지는 어떤 패키지냐면 이그잼 02 안에 마이컴퍼니라는 패키지가 있는 거예요. 마이컴퍼니라는 패키지 안에 카라는 클래스를 지금 생성을 하고 있는데 이 카라는 클래스에서 사용할 외부 패키지가 이런 얘들을 다 임포트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섹션 06 안에 이그잼 02 안에 한국.점 모든 것 한국.점 모든 거면 한국이라는 패키지 안에 여기 섹션 06 이그잼 02 한국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이 클래스들이죠. 스노우 타이어, 타이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전부 다 어때요? 내가 쓰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호 안에 있는 모든 거죠. 그럼 여기는 금호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타이어, 타이어가 보니까 한국에도 타이어가 있고 금호에도 타이어가 있네요. 동일한 이름인데 패키지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클래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ig retire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안에 현대 안에 엔진이라는 클래스명까지 있었어요. 얘는 이 클래스를 임포트 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임포트 하실 때 클래스명까지 다 적어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라고 하는 현재 클래스에서 자 보니까 엔진 타입의 엔진, 여기서 엔진을 가지고 있는 애는 누구였죠? 그렇죠. 여기 있는 현대 엔진을 말하는 거죠. 엔진 타입의 엔진, 뉴 엔진 하나 만들었고요. 스노우 타이어, 타이어 1은 스노우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구예요? 그렇죠. 한국이죠. 여기 한국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스노우 타이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빅 위타이어 2. 빅 위타이어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요? 금호에 있죠. 그래서 금호라고 하는 패키지에 들어있는 빅 위타이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타이어 2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어 3는요. 3하고 4는 타이어라는 클래스 타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어가 보시다시피 한국에도 있고 여기는 금호에도 타이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타이어 타입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 임포트 되어져 있는 한국과 금호 중에 어떤 패키지에 있는 타이어라는 클래스를 쓰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첫 번째 타이어 3는 섹션 06에 이그잼 공유에 있는 한국에 있는 타이어, 그래서 한국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타이어라는 클래스를 이 타이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4는 금호에 있는 타이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어 오른쪽에 있는 금호 패키지에 있는 타이어를 이용해서 타이어 4를 만들어서 쓰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패키지를 임포트 시키는 거는 이미 저희가 따로 클래스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그 프로젝트 안에 이렇게 패키지가 다른 경우에요. 서로 이렇게 다른 패키지를 현재 패키지 안으로 임포트 시켜 놓는 거죠. 다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를 쓰고 싶을 때 임포트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 하더라도 서로 다른 패키지 안에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있으면 그 클래스명을 다 전체명을 적어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패키지와 동일한 이름의 다른 패키지에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가 있을 경우에는 임포트를 했더라도 클래스 전체 이름을 기술해 줘야 된다. 이 부분을 지금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생성하시고요. 패키지를 서로 이렇게 다르게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서로 다른 패키지가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노우 타이어라고 하는 클래스와 타이어라는 클래스는 이 패키지명으로 한국이라는 패키지명으로 하나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따로따로 생성할 때. 그 다음에 금호라는 이름의 패키지로 타이어와 또 빅 리타이어를 서로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클래스를. 현대라는 패키지에다가 엔진이라는 클래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또 하나의 카 클래스를 만들 때는 또 하나의 패키지를 이름을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명을 고쳐가지고 마이 컴퍼니로 해주시면 여기다 임포트를 이렇게 시켜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런 객체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아직 뭐 이제 만드는 정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런 걸 이제 활용해서 객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고 하는 거는 이제 추후에 뒤에서 저희가 같이 해볼 겁니다. 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소스를 생성하시다 보면은요, 어떤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멤버들에 대해서 접근 제한자를 쓰게 되거든요. 접근 제한자가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public, 그다음에 protected, private, 그다음에 default 이런 접근 제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접근 제한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서 저희가 써야 되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메인 합시다 그러면 public, static, void, main 막 이렇게 와 있었잖아요. 그때
앞에 이 퍼블릭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퍼블릭은 외부 클래스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 퍼블릭은 공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클래스 외에도 외부에 있는 다른 클래스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 때 함수나 뭐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나 이런 멤버들을 그럴 때는 퍼블릭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텍티드라고 접근 제한자를 붙이잖아요. 앞에다가 퍼블릭 대신에 프로텍티드라고 붙이면 이거는 동일한 패키지 안에 또는 현재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식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저희가 패키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그 같은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다른 클래스나 또는 나로부터 상속받은 어떤 클래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식 클래스가 있겠죠. 거기에서는 얼마든지 프로텍티드라고 붙여놓은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멤버들은 다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고요. 프라이빗이다 라고 하면은 프라이빗 접근자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같은 패키지여도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 이 프라이빗을 붙여놓은 뭐 예를 들어서 멤버가 있다. 그럼 그 멤버는 현재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디폴트라고 하는 거는 같은 패키지에 있어야 되고요. 같은 패키지에 소속된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그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접근 제한의 어떤 강화성을 순서대로 붙이면은 가장 접근 제한이 제한된 게 프라이빗이에요. 현재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들끼리는 접근이 가능해요. 프로텍티드는 같은 패키지 또는 상속된 자식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퍼블릭은 외부 클래스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그 접근 제한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A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 B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C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A하고 B는 같은 패키지 안에 선언된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2는 다른 클래스, 아니, 그러니까 패키지 2에는 다른 클래스인 C가 들어가는 게 C는 다른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때 같은 패키지 내에서만 사용할 거냐 아니면 다른 패키지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클래스 A를 예를 들어서 B 클래스에서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쓸 수 있는데 다른 패키지에서는 쓸 수 없도록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 A 클래스의 접근 제한자는 뭐로 줄 거냐라는 거예요. 그 접근 제한자를 이때는 어떻게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사용 가능하니까 그렇죠. 뭐 프로텍티드를 준다거나 또는 뭐 디폴트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패키지 안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프로텍티드나 그 디폴트로 주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아래쪽과 같이 같은 패키지 안에서도 쓰고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퍼블릭을 줘야 되겠죠. 외부 패키지에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퍼블릭을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생성자에 대한 접근 제한 방법을 한번 볼 건데요. 생성자에 대한 접근 제한도 생성자 호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클래스 이름이 있고요. 보시면 여기에 퍼블릭 접근 제한자가 있고 프로텍티드 클래스 네임 생성자에도 이런 접근 제한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폴트는 생략하시면 디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이런 식으로 접근 제한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 호출 가능 여부도 여기에서 접근 제한자를 어떤 것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그런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필드와
어떤 메소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필드도 퍼블릭이냐, 뭐 프로텍티드냐, 프라이빗이냐, 그 다음에 메소드의 경우도 퍼블릭이냐, 여기는 프로텍티드냐, 프라이빗이냐 이런 선언이 가능합니다. 예시를 한번 잠깐 봐볼게요. 지금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여기 패키지가 패키지 1이 여기 있고요. 같은 패키지네요. 그쵸? 자, 그리고 클래스 A가 있어요. 얘는 public int field 1. 퍼블릭이니까 여기는 필드는 현재 패키지뿐만 아니라 다른 패키지에서도 있는 클래스에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int, 디폴트입니다.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private int field 3는 현재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A라는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거는 필드 3예요.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public A라는 함수는 public을 붙였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A는 필드 1, 2, 3에다가 각각 111 집어넣을 수 있어요. A는 자 보세요. 같은 클래스 A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 내에서는 A는 어때요? 여기는 변수들 얼마든지 1, 2, 3 다 접근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메소드 1, 2, 3 호출했네요. 한번 봐볼게요. 메소드는 1은 public, 2는 디폴트네요. 그 다음에 3은 private. 여기도 이제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private까지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같은 패키지지만 다른 클래스, 이제 클래스명이 다르죠. B로 갔습니다. B에서 자 보니까 여기는 public B라고 하는 함수로 선언을 했는데요. B에서 A 타입의 A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자, B에서 A라는 클래스는 퍼블릭이기 때문에 어때요? 클래스명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A.field1 퍼블릭이니까 당연히 1하고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field2 field2가 디폴트니까 같은 패키지에 들어있는 그쵸. 같은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에서는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죠. field2 그런데 field3는 어때요? 만약에 A.field3에다 1을 넣으면 이건 오류가 나겠죠. 왜 오류가 나냐면 얘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타입은 같은 패키지일지라도 다른 클래스에선 접근이 불가능해요. 현재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프라이빗은. 그래서 클래스 B라고 하는 다른 이름의 클래스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메소드 1이다 라고 하면 메소드 1 접근 가능하죠. 왜요? 그죠? 여기는 퍼블릭, 메소드 2도 디폴트이기 때문에 같은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그렇죠? 메소드니까 가능하고 근데 여기 있는 메소드 3는 프라이빗 타입이죠? 예, 이거는 같은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다른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주석 처리를 해놓은 게 오류가 나기 때문에 주석 처리해 놓은 거고요. 나머지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더와 세터 메소드인데요. 이거는 외부에서 객체에 마음대로 접근할 경우에 객체의 무결성이 깨질 수가 있더라.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객체가 가진 값이 어떤 동일한 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깨질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퍼블릭으로 선언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막 마음대로 접근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 내가 원하는 값을 집어넣는 A라는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퍼블릭으로 어떤 변수를 선언해 놨는데 B, C, D가 접근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B가 유지하고 싶었던 값이 C에 의해서 바뀌거나 또는 D에 의해서 퍼블릭이다 보니까 막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하는 값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무결성이 깨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외부의 값을 받아서 필드 값을 변경할 때는 이 세터 메소드라는 걸 쓰는 거예요.
세터 메소드는 안에 있는 필드 값을 변경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개값 검증을 해서 유효한 값만 필드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set speed, 보통 세터 메소드는 set이라고 하는 걸 많이 쓰거든요. 앞에다가 set speed. 그래서 더블 타입의 어떤 스피드를 받아서 if 스피드가 0보다 작으면 this.speed라고 하면은 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그렇죠, 멤버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필드 값을 스피드라고 하는 이 필드 값을 0으로 하고 리턴하고 나와라. 음수인 경우에는 메소드를 0으로 세팅하고 나와라 라는 의미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 스피드 값을 넣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겟터 메소드 같은 경우는요, 외부로 필드 값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필드 값이 있으면 그 필드 값 가져다가 외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세더하고 이제 반대죠. 세더는 외부로부터 값을 받아서 내부에 있는 필드 값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필드 값을 가공해서 외부로 전달할 수도 있는데, 더블 타입의 get speed다 라고 하면 더블 타입의 킬로미터를 선언한 다음에 어떤 스피드가 가지고 있는, 이건 내부 필드라고 가정을 하고요. 내부 필드 값 곱하기 1.6 한 거죠. 그거를 리턴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get speed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킬로미터 값이 리턴되는 거죠.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 클래스가 있는데 프라이빗 타입으로 스피드하고 스탑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 값을 선언을 해놨어요. int와 이거는 불린 타입이네. true false가 되겠죠. 그리고 메소드가 있는데 get speed, 겟더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리턴, 스피드 값을 리턴을 해주는 애고요. set speed는 스피드 값을 받았네요. 0보다 작으면은 0으로 초기화해서 그 다음에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this speed에다가, this speed는 이걸 의미하는 거죠. 이 필드를 여기다가 매개 변수로부터 받은 이 스피드 값을 넣어줘라 라는 함수고요. 이게 세터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불린 타입으로 is stop. 이 is라고 하는 것도 이제 겟더 메소드라고 보통 저희가 말하는데요. stop이냐 아니냐, is stop 하면 리턴 값 stop을 리턴하고요. 이 stop 값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set stop, setter 메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린 타입의 값을 받아서 stop에 해당되는 값을 이 this.stop이니까 여기는 필드 값에다가 넣어주고 세팅하는 거죠. 그리고 this.speed는 얼마로 했어요? 스피드는 0으로 초기화를 시켜놓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활용하는 걸 한번 볼까요? car example이라고 하는 같은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서로 다른 클래스가 되는 거죠. 자, car example 클래스에서요, car 타입의 이 클래스 이용한 거예요. 객체를 생성을 해서 mycar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mycar가 가리키는 거죠. 만들고 그 객체가 객체에 있는 set speed, 자, set speed는 누구예요? 얘죠. 세터 메소드, 여기 스피드에다가 마이너스 50을 집어넣네요. 마이너스 5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쵸? 작으니까 여기는 this speed가 0이 되겠네요. 0으로 세팅을 해놓고 리턴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 함수는. 그래서 여기서 현재 속도 마이카점 뭐예요? 여기는 getSpeed 이용했네요. getSpeed로 한번 호출한 거예요. 그럼 getSpeed는 지금 가서 어때? 스피드에 0이 되어져 있는 거를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출력해 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카에다가 set speed 해가지고 60을 줬어요. 이제 속도를 제대로 준 거죠. 그래서 60 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카 좀 set speed에 이번에 60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else 문으로 가서 this speed, 여기 speed에다가 60을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if, 자, 마이카.is stop. 자, 여기서 마이카.is stop이니까 여기로 가겠죠. 여기를 가서 이 스탑 값이 얼마인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린 타입으로 stop, 만약에 not my car is stop. 그러니까 펄스 값이 아니면 추루 값이면 이 말이죠. 펄스 이거에 대한 반대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카에다가 펄스의 반대가 이제 추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이카.set stop 추루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가서 어디로 가게 되겠어요? 마이카 지금 set stop이니까 set stop 여기로 오겠죠. 그래서 this.stop에다가는 여기에서 넘어온 true라고 하는 스탑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true 값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펄스일 경우에, 원래 마이카.isStop이 펄스이면은, 펄스, not를 붙였으니까 이게 true가 돼서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rue로 세팅을 해서, 그리고 스피드는 0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래서 현재 속도는 0 하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겟더나 세터 메소드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 소스들은 앞으로도 자주 사용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패키지 선언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선언을 할 때는 여러분이 프로젝트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 클래스 만들 때 보면 패키지 이름 적으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때 상위 패키지, 하위 패키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명 적을 때 보통 이렇게 컴 시작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컴 그 다음에 뭐 회사 이름 보통 적고 현대면은 컴 현대 이런 식으로 하위 패키지명을 적어가요. 그리고 임포트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패키지에 속하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경우에 임포트문이 필요하다. 임포트 상위 패키지, 하위 패키지, 클래스 이름 적거나 또는 별표를 하셔서 전체 클래스를 다 임포트 하거나 접근 제한자는 클래스, 인터페이스, 멤버들을 사용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그때 public, protected, default, private 이런 접근 제한자를 쓸 수가 있고 적용 대상이 클래스, 퍼블릭 같은 경우는 클래스, 필드, 생성자, 메소드 그 다음에 디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프로텍티드는 필드나 생성자, 메소드 프라이빗도 필드, 생성자, 메소드에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뭐냐? 퍼블릭은 전부 다 접근 가능하고요. 프로텍티드는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거나 또는 자식 클래스는 다 접근이 가능하고 그 외 나머지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디폴트는 다른 패키지에 소속된 클래스는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프라이빗은 모든 외부 클래스는 접근 불가능하죠. 내부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겟더, 셋더 이거는 필드 값을 외부로 리턴하는 메소드를 겟더 그래서 get하고 어떤 함수 이름으로 보통 많이 적고요. 또는 is하고 함수 이름을 적고요. 그 다음에 setter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값을 받아서 필드 값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set 한 다음에 어떤 메소드 이름을 우리가 보통 만들어서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했던 그 소스들 중에 여기 지금 보시는 이그램플 06 소스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먼저 좀 작성을 해서 겟더, 셋더도 한번 연습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저희가 접근 제한자 같은 경우는 뒤에서 또 나오긴 해요. 근데 요거는 한번 연습 삼아서 그냥 해보시고 대신에 여기 있는 겟더, 셋더는 한번 여러분이 실행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